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간단히 먼저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2억 4,4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국내 계좌가 바뀌었죠. 최근 절세 계좌, 과세 이연 중지, 이중 과세 사태로 많은 ISA 투자자분들이 시세 차익 종목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 코덱스 나스닥 100 레버리지 환해지를 매도하고 ISA 계좌로 새롭게 타이거 나스닥 100 레버리지 환 노출로 바꿔 매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곧 두 개의 영상으로 자세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ISA 계좌가 2030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8,200만 원 수익 중이며 두 번째 계좌 800만 원 수익과 환차익까지 총 3억 8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사실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는 어제도 마이너스 6% 하락하면서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한 달 동안 무려 마이너스 33%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냐? 해외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의 보유금액 순위를 살펴보면 25년 1월 기준으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심지어 보유금액 규모는 2위 엔비디아의 2배 규모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의 테슬라 사랑은 대단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 유튜브도 워낙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은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주라는 말을 믿고 상승만을 기다렸는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트럼프 2기 최대 수혜주라고 했는데 현실은 빅테크 중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차트를 봐도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12월 전고점에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3%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3% 하락이면 사실상 레버리지 ETF, 비트코인과 변동성이 비슷한데요. 현재 테슬라가 하락 중인 이유를 보면 일단 가장 큰 이유, 본질이 실적입니다.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보면 실적 발표 후 주가는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형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 휴머노이드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로봇 택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아직 실적 수치로 나오지 않은 미래만을 언급하면서 주가가 말아 올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자동차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없죠. 마진과 성장률, 인도량 등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되면서 얼른 휴머노이드나 로봇 택시,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너 리스크가 있습니다. 솔직히 오너 리스크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라 봅니다. 그냥 주가가 하락해야 하는데 이유를 껴 넣었다. 라고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에 너무 관여해서 오히려 밉상이라 주문량이 줄었다는 루머도 있죠. 또한 지금 너 할 일이나 똑바로 하지. 자꾸 트럼프 만나고 도지 일만 하고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는 평생 따라다니는 귀여운 조정 재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BYD가 모든 차종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넣고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 와 이거 테슬라 자율주행과 로봇택시마저 설마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어제 마이너스 6% 하락했는데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매스컴과 유튜브에선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최대 수혜주는 공화당의 몰빵 배팅 성공한 일론 머스크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정보들이 넘쳐났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실적은 별로였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2배 좀 안 되게 상승해버립니다. 그래서 뒤늦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 $1,000까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고점에 매수해버리는 패턴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 진입하면 기막히게 하락하는 것이 주식시장이죠. 트럼프가 취임한 뒤 실적 쇼크와 오너 리스크 등으로 테슬라 주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번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월가의 격언 그대로입니다.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고 대체 언제 내 평단까지 다시 올라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리자면 저 역시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신고가를 뚫고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테슬라의 하락을 보면 장기 투자가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미국 지수 그 자체에 투자하고 있으며 마음 편히 테슬라도 자연스레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2024년부터 지금까지 테슬라의 120일 이평선은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작년에 딱 두 번 터치했는데 두 번 모두 웅덩이 바닥이었다는 점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락하면 곧 120일 이평선을 터치하게 됩니다. 315달러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1차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너무 괜찮은 자리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현재 테슬라는 5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고 일본 기준 RSI가 35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과거 5일 연속 하락과 RSI가 35 이하로 내려갔을 때 과거 단기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100%의 확률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의 급락은 약 70에서 80% 정도의 확률로 단기적인 반등이든 찐 반등이든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 종합해보자면 1차 매수, 분할 매수하기에 꽤 좋은 타이밍 같다. 그러나 핵심을 생각해본다면 결국 뭐가 됐든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로보택시가 실현이 되던 자율주행이 실현이 되던 휴머노이드가 실현이 되던 인도량이 잘 나오던 말이죠. 결국 제대로 실적에 큰 매출과 마진이 남아야 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기업의 이익이라고 말한 만큼 아무리 테슬라가 꿈을 먹고 산다지만 본질적으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드립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면 현재 미국 증시는 3개월 동안 기간 조정 중입니다. 11월부터 지금까지 옆으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피말리게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1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분기 동안 빌빌 기어갈 수도 있다 라는 관점을 공유드렸죠. 그래서 이 웅덩이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꽤 많은 투자금을 이미 넣었습니다. 웅덩이 저점에 분할 매수했고 지금은 잠시 5줄 구간에 돌입해 있습니다. 제 웅덩이 저점 분할 매수가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강세장 3년차에 대해 높은 확률로 옆으로 빌빌 기었다 라는 각오, 인지까지도 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AI 강세장은 582거래일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무려 플러스 69% 상승한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이 AI 강세장은 어느덧 3년 차에 돌입했습니다. 2년 동안 강세장은 매우 강하게 흘러가주었습니다. 강세장의 패턴을 살펴보면 3년 차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조정장이 찾아왔다가 반등해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지루한 박스권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무조건 저렇게 흘러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 인지하고 알고 계셔야 지루해서 팔고 급등주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위든 아래든 뚫어줄 만한 이벤트가 오늘 밤에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파월은 어제 미국 경제가 강한 상황이고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되었지만 아직 2%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며 금리 인하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어제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해서 둔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제한적인 정책,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 오늘 파월의 발언이 한 번 더 있습니다. CPI를 보고 난 후 발언이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가 단기적인 주가 방향에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미국 리스크에 대해 이제 끈적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월등히 높은 37%를 보여주고 있고 관세가 2위 24%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주목해야 하고 관세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CPI 전망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로는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지난달과 동일한 수치로 나올 것이라 전망됩니다. 헤드라인은 2.9%로 유지될 것이고 코어는 3.2%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월 대비로는 소폭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시장의 해석을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CPI 추이를 살펴보면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우려할 만합니다. 뭔가 3%에서 고착화되는 느낌인 것 같고 고개를 들어올릴 때마다 인플레이션 이거 재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2022년 하락장이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예측은 무의미하지만 오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 주식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면 주가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나스닥 마이너스 3%도 각오할 겁니다. 만약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솔직히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월 발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과 관세, 이런 리스크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딱 7년만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로 지속해보는 겁니다. 전 유일한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유튜버입니다. 2022년 하락장을 여러분과 버텨낸 유튜버죠. QLD는 테슬라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익률로 봐도 테슬라와 수익률을 견줄만 합니다. 통찰력도 필요 없고 오너 리스크도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을 좀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인내심을 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대다수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평범한 내가 인내심과 시간만 투자한다면 극소수로 인생이 나아갈 수 있다는데, 그러나 결국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장에선 제가 미워 보이실 겁니다. 그걸 버텨내는 자가 달콤한 열매를 얻는 겁니다. 저와 함께 정상에서 만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